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천일야화 32번째 밤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새 아가씨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문을 여는 일을 하는 사피가 가장 동작이 빨랐기 때문에 다른 두 아가씨는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피가 돌아와 누가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각에 찾아왔는지 알려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민느, 그리고 언니, 오늘 밤은 아주 유쾌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 보게 되겠지만 만일 두 사람의 생각도 나와 같다면 이것은 정말이지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지금 문 밖에는 탁발승 세 사람이 와 있어요. 잘은 몰라도 걸치고 있는 옷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글쎄 세 사람 모두 오른쪽 눈이 액부라니까요. 게다가 머리카락도 수염도 눈썹도 싹 밀어버려서 트럭 하나 없는 꼴들이에요. 그들이 말하길 자기네들은 방금 바그다드에 도착했으며 이곳은 처음이래요. 밤이 되었는데 마땅히 잘 곳이 없어서 아무 문이나 두드린 것이 바로 우리 집이라네요. 그이들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하룻밤만 재워주기를 애걸하고 있어요. 덮을 것만 있다면 어디서 자든 상관없대요.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나요? 그런데 세 사람 모두 젊고 잘생겼지 뭐예요. 또 다들 그렇게 멍청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그들 셋의 재미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난 정말 웃음이 나 죽겠어요. 사피가 말을 멈추고 얼마나 큰 소리로 웃어댔는지 다른 두 아가씨와 짐꾼 역시 따라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민느, 그리고 언니, 사피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을 들어오게 하는 게 어때요? 이런 기묘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오늘 즐겁게 시작한 하루를 더욱 유쾌하게 마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재미있게 해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에게 부담도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하룻밤만 지내고 날이 밝는 즉시 떠날 생각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조베이드와 아민느는 그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사피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뜻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두 자매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결국 조베이드가 승낙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게 해라. 하지만 그들에게도 경고해줘야 해. 그들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선 절대 입을 열지 말 것이며 문 위에 서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라고 말이야. 이 말에 사피는 신이 나서 문을 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3명의 탁발승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새 탁발승은 들어오면서 아가씨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절했고 이에 여인들도 일어나 맞으며 상냥한 어조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대접하고 여독을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 후 식탁에 함께 앉을 것을 권했습니다. 탁발승들은 의리의리한 신뢰와 예절이 깍듯한 여주인들을 보고서 필시 대단히 고귀한 여인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으려 하던 그들의 눈길이 우연히 짐꾼에게 머물렀습니다. 짐꾼의 형색은 계율상의 재반 문제로 자신들과 분쟁 중에 있으며 수염이나 눈썹을 밀지 않는 다른 종파의 탁발승과 흡사했던 까닭에 탁발승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시오? 이 사람은 일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아라비아 성녀들처럼 생겼는데? 비록 술을 잔뜩 마셔 머리가 빙빙 돌고 반쯤 잠들어 있는 상태였지만 짐꾼은 이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그는 즉시 몸을 일으켜 탁발승들을 사납게 노려보았습니다.
보며 대답했습니다. 앉으시오. 그리고 당신들과 상관없는 일에는 참견하지 마시오. 저 문의에 써놓은 것도 안 읽어보았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하지는 마시오. 그냥 당신들 방식대로만 살란 말이오. 여보시오. 아까 말했던 탁발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시구려. 만일 내 말에 화가 났다면 참으로 미안하오. 나는 당신을 훈계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소이다. 자칫하면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이 커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아가씨들이 끼어들어 언쟁은 무마되었습니다. 탁발승들이 식탁에 앉자 아가씨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명랑한 사피는 손수 음료를 따라 주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신 탁발승들은 악기를 가져다 주면 아가씨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해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들 역시 이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름다운 사피가 일어나 악기를 가지러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팔에는 이 고장의 피리와 페르시아식 피리 그리고 탬버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탁발승들은 각자가 원하는 악기를 하나씩 집어들고는 노래 한 곡조를 합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쾌활한 이 곡조의 가사를 아가씨들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반주에 따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사에 너무도 해학적인 내용이 많았던지라 이따금 노래를 멈추고 웃음을 떠뜨리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흥겹고도 즐거운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 있던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피는 노래를 멈추고 누가 왔는지 보러 갔습니다.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 왕은 한밤중에 신분을 감추고 바그다드의 거리를 쏘다니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칼리프는 평소보다 일찍 궁을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대제상 자파르 그리고 왕궁 호위대 대장인 메스루르가 따르고 있었는데 셋 다 평범한 장사치로 변장해 있었습니다. 왕은 새 여인의 집이 있는 거리를 지나가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사람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고 재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집 문을 한번 두드려 보게.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처럼 소란스러운지 알아보게 말이야. 재상은 삼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네들은 지금 한바탕 연애를 벌이며 술 한 잔씩 걸쳐서 얼큰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때 참견해봤자 그녀들로부터 모욕이나 당하기 십상이고 게다가 아직은 그렇게 깊은 밤이 아니어서 이렇게 약간 떠들어도 용납될 만한 시각이므로 그녀들이 노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상관없소. 칼리프가 대답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오. 명령이요. 이렇게 해서 앞장서기를 끓이는 칼리프를 대신하여 대제상 자파르가 아가씨들이 사는 집 문을 두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피가 문을 열었습니다. 촛불에 빛나 드러난 절세 미인의 모습에 제상은 상당히 놀랐지만 그래도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냈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후에 공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 셋은 모술에서 온 상인들입니다. 우리는 상품을 잔뜩 가지고 열흘 전에 이곳 바그다드에 도착하여 카안의 숙소를 정하고 거기다 상품들도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시에 사는 어떤 상인이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상인은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대접했고 그렇게 모두들 얼큰하게 술기운이 오르자 어디선가 한 무리의 춤꾼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야밤중에 요란스레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어대고 무리들이 소란을 피워대니까 근처를 지나가던 야경꾼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결국 거기 있던 몇 사람은 잡혀갔지만 우리는 운 좋게도 담을 넘어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인데다가 술까지 몇 잔 걸친 터라 여기서 멀리 떨어진 우리 숙소까지 걸어가다 또 다른 야경꾼들을 만나게 될까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또 무사히 거기까지 간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칸의 문은 벌써 닫혔고 내일 아침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열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다 악기 소리와 사람 목소리를 듣고 안에 계신 분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동이 틀 때까지만 피신처를 제공해달라고 사정하려고 이렇듯 염치 없이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귀댁의 흥겨운 잔치에 낄 수 있을 만한 자들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로서도 이 여흥에 적극 참여해 이를 중단시킨 잘못을 만회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자파르가 말하는 동안 아름다운 사피는 이 남자와 상인이라는 두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풍채로 보아 시시껄렁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한 그녀는 자신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므로 잠깐만 기다리면 집주인의 의견을 물어본 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들은 선행을 즐기는 천성이었고 기왕에 새 탁발승도 받아들인 터였으므로 그냥 그들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피의 인도로 집안에 들어온 칼리프와 대제상과 호위대장은 거기 있는 아가씨들과 탁발승들에게 깊이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가씨들 역시 그들을 정중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새 여인의 우두머리격인 조베이드는 엄숙하고도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을 드릴 터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인, 어려운 부탁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상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부탁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베이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들어와서는 눈만 가질 것이며 혀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게 되든지 그 이유를 알려고 꼬치꼬치 캐묻지 말 것이며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 유쾌하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풍기 단속반도 아니고 주책 없이 호기심 많은 자들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도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않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인. 재상이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이 새로운 방문객들을 위해 건배하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상 자파르가 아가씨들과 담소를 나누는 동안 칼리프는 그녀들의 뛰어난 미모와 우아한 거동 그리고 쾌활한 성격과 재치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하나같이 오른쪽 눈이 애꾸가 되어 있는 새 탁발승의 모습에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사실의 연유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약속한 조건 때문에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화롭게 배치된 호사스러운 가구들이며 우아하게 정돈된 실내를 둘러보면서 칼리프는 지금 이 상황이 마법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여흥과 오락의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것으로 흘러갔고 이에 탁발승들은 몸을 일으켜 그들만의 특이한 방식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잖아도 이 새 탁발승을 좋게 생각하고 있던 아가씨들은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한층 더 호감을 느꼈으며 칼리프와 그의 수행원들도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 탁발승이 춤을 끝내자 조베이드는 일어나 아민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민느, 일어나라. 우리가 무람 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다. 그리고 이분들이 있다고 평소 우리가 하는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지? 언니의 뜻을 이해한 아민느는 접시와 식탁과 술병과 술잔과 탁발승들이 연주했던 악기 등을 다 치웠습니다. 사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를 들어 집안을 쓸고 어지럽혀진 것들을 정돈하고 타들어간 촛불 심지 끝을 자르고 알로에 나무와 용련향을 첨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탁발성을 자단 한편에 그리고 칼리프와 수행원들은 다른 편에 앉게 했습니다. 짐꾼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일을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처럼 덩치가 집채만한 남자가 그렇게 빈둥거리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이제 술이 좀 깨어있던 참이라 짐꾼은 신속히 일어나 장포자락을 허리띠에 쑤셔 넣은 후 말했습니다. 자,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좋아요. 사피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잠시 후 아민느는 의자 하나를 들고 나타나 그것을 홀 한복판에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작은 방의 문을 연 후 짐꾼에게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는 그녀와 함께 그 방에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두 마리의 검은 암캐를 끌고 나왔습니다. 개들의 목에는 짐꾼이 잡고 있는 쇠사슬과 이어진 띠가 둘러져 있었고 심한 매질을 당했는지 온몸이 흉터투성이었습니다. 짐꾼은 개들을 홀 한복판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탁발승들과 칼리프 사이에 옥자에 앉아있던 조베이드는 몸을 일으켜 짐꾼이 있는 곳까지 엄숙한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녀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를 행하자. 그녀는 소매를 걷어 팔꿈치까지 올린 다음 사피가 내민 채찍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짐꾼 양반, 개 한 마리는 아민느에게 맡기고 한 마리는 이쪽으로 끌고 오세요. 짐꾼은 명령대로 했습니다. 조베이드 쪽으로 다가가자 그가 잡고 있는 암캐는 깨갱거리며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마치 애원하는 것처럼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베이드는 개의 이러한 측은한 태도에도 또 곧 홀을 가득 채운 개의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숨이 차도록 개를 매질했습니다. 결국 힘이 다하여 더 이상 매질할 수 없게 되자 채찍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짐꾼의 손에서 쇠사슬을 받아지고 암캐의 두 발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여인과 암캐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함께 흐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조베이드는 손수건을 꺼내 개의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에 입을 맞춘 후 쇠사슬을 짐꾼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원래의 장소로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다른 개를 끌고 오세요. 짐꾼은 매질당한 개를 원래의 방에다 데려다 놓은 후 돌아와 아민느에게서 다른 개를 건네받아 조베이드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아까처럼 꼭 잡아주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후 채찍을 들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가혹하게 매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금 개와 함께 울었고 눈물을 닦아주고 입을 맞춘 후 짐꾼에게 쇠사슬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짐꾼을 대신하여 아민느가 개를 원래의 방에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기이한 의식을 목격한 새 탁발승과 칼리프 그리고 그의 수행원들은 극도로 경악했습니다. 조베이드가 이슬람교에서 들어온 짐승으로 여기는 개들을 왜 이같이 미친 여자처럼 매질을 한 후에 흐느끼고 눈물을 닦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는지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지막한 소리로 수군댔습니다. 특히 호기심 많은 칼리프는 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처럼 기이한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상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라고 여러 차례 눈짓을 보냈지만 재상은 딴청을 부리며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러나 칼리프가 하도 집요하게 신호를 보내오자 그 역시 눈짓을 통해 아직은 폐하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때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조베이드는 홀 한가운데 잠시 동안 서 있었습니다. 두 암캐를 격렬하게 매질한 끝에 진이 빠진 몸을 추스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사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저도 제 역할을 해야죠. 그러거라. 조베이드는 대답한 후 자단에 앉았습니다. 우편에 있는 칼리프
자파르, 메스루르 그리고 좌편에 있는 새 탁발승과 짐꾼 사이에 말입니다. 조베이드가 자리에 앉자 홀 안에는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사피가 홀 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자리를 잡고는 아민느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지? 그러자 아민느는 일어서서 개들이 있는 방의 옆방으로 들어가 금색과 녹색 견사로 수놓인 황색의 공단으로 덮인 아키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사피에게 다가온 아민느는 케이스에서 류트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사피는 잠시 음을 고른 후에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 간의 이별의 슬픔에 대한 노래였는데 너무도 아름다워서 듣는 이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난 사피는 아민느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 악기를 바꿔라.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구나. 네가 대신 한 곡조 불러서 여기 모인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렴. 기꺼이 해드리죠. 아민느는 대답하고 악기를 받아 언니가 앉았던 자리에 대신 앉았습니다. 아민느는 현을 퉁겨 조율 상태를 살핀 다음 사피가 했던 것과 주제와 길이가 거의 같은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가득 담아 열창하였고 가사에 스스로 격동되어 노래가 다 끝났을 때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진해 있었습니다. 조베이드는 동생의 노래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민느, 참으로 기막힌 노래였다. 그래, 나는 느낄 수 있었어. 내 노래가 그토록 절절히 표현하고 있는 그 슬픔을 너 자신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아민느는 언니의 칭찬에 답례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메어왔기 때문입니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앞섭을 풀어헤쳐 젖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처럼 아름다운 아가씨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희고 눈부신 피부 대신 무수한 흉터투성이에다 시커멓게 죽어있는 보기에도 흉측한 가슴을 보았던 까닭입니다. 아민느는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대로 실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베이드와 사피가 쓰러진 동생을 부축하려 달려가는 모습을 본 탁발성 한 사람이 장탄식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처럼 참혹한 것들을 보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밖에서 자는 편이 나았을 걸. 이 말을 들은 칼리프는 탁발성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체 뭐요? 선생님, 사정을 모르기는 우리도 선생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탄식했던 탁발성의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칼리프가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집 사람들이 아니요? 그 검은 개 2마리 그리고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듯한 저 기절한 아가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단 말이요. 선생님, 우리도 이 집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 말에 칼리프는 더욱 놀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당신들과 함께 있는 이 양반은 뭔가를 알고 있겠군. 탁발승 중의 하나가 짐꾼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한 후 왜 검은 개들이 매질을 당했으며 왜 아민느의 젖가슴에 그토록 흉한 상처가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짐꾼이 대답했습니다. 살아계신 위대한 하느님께 맹세하건대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듯이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사실 저는 이 도시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까지 한 번도 이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간 남자인 제가 이 집에 있는 것에 대해 놀라시겠죠? 저 역시 이처럼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어 어리벙벙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짐꾼이 덧붙였습니다. 이 집에는 여자들만 있을 뿐 남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꾼이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칼리프와 수행원들 그리고 탁발승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궁금증을 풀고 싶어진 칼리프가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우리는 남자가 7인데 저쪽은 여자만 3뿐이잖소. 그러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해명해 달라고 요구해 봅시다. 만일 저 아가씨들이 순순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제로라도 순종하도록 만들 것이요. 대제상 차파르는 칼리프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칼리프의 진짜 신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말을 조심하면서 만일 그럴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칼리프를 상인대하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부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칫하면 우리의 평판에 흠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아가씨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를 어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만일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라도 닥친다면 그때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말한 재상은 칼리프를 한쪽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밤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소신이 이곳에 다시 와서 여인들을 잡아다 폐하의 옥좌 앞에 데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면 폐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적절한 이 충고에도 불구하고 칼리프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으며 알고 싶은 것을 지금 당장 밝혀내야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입을 열어 아가씨들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리프는 탁발승들에게 이 일을 맡기려 해보았지만 모두가 사양했습니다. 결국 모든 이의 합의에 따라 짐꾼이 그 임무를 떠맡기로 했습니다. 그가 이 위험천만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기절했던 아민느가 의식을 되찾아 조베이드는 손님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들끼리 열띤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남자분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논쟁의 주제가 대체 뭐예요? 그러자 짐꾼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양반들이 아가씨께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는군요. 즉, 왜 당신이 개 2마리를 학대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울었으며 또 왜 저 아가씨는 기절했고 가슴에는 흉터가 그리도 많은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저분들이 저더러 이 모든 걸 아가씨께 여쭤보라는군요. 이 말을 들은 조베이드는 표정이 사납게 돌변하더니 칼리프와 수행원들 그리고 탁발승들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이 사람을 시켜 내게 그걸 물어보게 했나요? 그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고 재상 차파르만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인하자 그녀는 격노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여자들만 사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생길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당신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소. 즉, 당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 것이며 만일 어길 시에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소.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난 데는 우리가 좀 가볍게 처신했던 탓도 있소.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 행동이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니오. 당신들의 행동은 올바르지 못했소. 이렇게 말한 그녀가 발을 크게 3번 구르고 손뼉을 3번 친 후 외쳤습니다. 여봐라. 그러자 문 하나가 열리더니 건장한 체격의 흑인 노예 7명이 손에 칼을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7 남자를 붙잡아 홀 가운데로 끌고 와 바닥에 내팽개치고 목을 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칼리프가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재상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 불행한 왕과 자파르와 메스루르와 짐꾼 그리고 새 탁발승이 그들의 경솔한 호기심에 대한 벌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내리칠 준비를 하던 흑인 노예 중 하나가
조베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높고도 강하고도 존경스러운 여주인님, 그럼 이자들의 목을 자를까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라. 조베이드가 말했습니다. 이자들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아가씨, 겁에 질린 짐꾼이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결벽합니다. 죄인들은 저자들이에요. 그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아, 우리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가요. 나중에 들어온 저 애꾸 탁발승 놈들이 이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저렇게 불길하게 생겨먹은 자들 앞에서 폐허가 되지 않을 도시는 없을 것입니다. 아가씨, 제발 애원하오니 죄인과 무고한 사람을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화를 풀기 위해 저같이 어지할 데 없는 불쌍한 인간을 힘으로 짓누르고 희생시키는 것보다 용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랍니다. 조베이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지만 애원하는 짐꾼의 모습에 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대답하시오. 당신들이 누군지 말하시오. 안 그러면 잠시 후에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할 것이오. 당신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당신들은 신사도 아니오. 권위나 명망이 있는 인사도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오. 만일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우리를 존중했을 테니까요. 천성적으로 성격이 조급한 칼리프는 이제 자신의 목숨이 이 화난 아가씨의 명령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이의 정체를 알고자 하는 것을 보며 일말의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면 목숨을 빼앗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재상에게 낮은 목소리로 빨리 자신의 신분을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재상은 주군의 명예를 보존하고 또 칼리프가 자초한 이 엄청나게 치욕적인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할 만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을 밝히려 했다 손 치더라도 조베이드는 그럴 시간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새 탁발승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셋 다 애꾸인 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행저냐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우리는 피를 나는 행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같은 성녀로서, 즉 동일한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행제일 뿐이지요. 그러자 그녀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애꾸였소? 아닙니다, 아가씨.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으로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만일 글로 남겨진다면 훗날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그런 사연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은 후 저는 수염과 눈썹을 밀어버리고 이 옷을 걸치고서 탁발승이 되었지요. 조베이드는 다른 두 탁발승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고 그들 역시 첫 번째 탁발승처럼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답한 탁발승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가씨께서 우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품으시도록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셋은 평민이 아니라 모두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처음 만난 사이긴 하지만 얼마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신분을 밝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우리를 낳아주신 왕들은 이 세상에 이름께나 날리신 분들이었답니다. 이 말에 약간 화가 누그러진 조베이드는 노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들을 풀어주어라. 하지만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들 중 자신의 이야기와 이 집에까지 오게 된 사연을 들려주는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해주어라. 하지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마라.